4번 보시면 A, B, C에 대해서 A, B가 독립이고 B, C가 독립이면 A와 C가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독립성을 판단할 때 A, B가 독립, B, C가 독립일 수 있으나 하지만 A와 C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논리에서 거짓인 명제고요. 반례를 들어라 했는데 이게 정석에도 가장 기본 문제,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 그러니까 교과서든 가장 기본서에 처음에 두 사건이 독립임을 보여라 하는 예에서 잘 찾을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 문제가 나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면 됩니다. 자, 사건의 A를 짝수가 나올 확률. 그 다음에 사건 B를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 그 다음에 사건 C를 소수가 나. 자, 이런 예를 들었던 거 기억이 조금 나죠? 가장 기본 문제에서. 자, 그러면 확률 PA는 뭐가 되냐면 짝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확률 PB는 3의 배수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소수일 확률은 PC는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PA 교집합 B는 자, 그러면 짝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는 6밖에 없다, 그지? 그지? 그래서 6분의 1이 될 거고, 6분의 1은 자연스럽게 PA 교집합 곱하기 PB와 동일하다 해서 사건 A와 B는 독립이다 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사건 BC를 보면은 PB 교집합 C를 보면 B이면서 C인 거니까 3의 배수 중에서 소수인 거는 3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얘도 6분의 1이 되고요. 6분의 1이 되고 PB 곱하기 PC가 된다라는 거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우리가 A, B는 독립이고 B, C는 독립이다 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가 있지. 맞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사건 A와 사건 C를 보시면 사건 A와 사건 C는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뭐밖에 없니? 2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인데, 그런데 PA와 PC의 곱이 6분의 1은 되지를 않아요. 맞아? 그래서 쉬운 예로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니까 A, B, C에서 A, B가 독립, B, C가 독립이지만 CA가 반드시 독립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 거짓인 명제에 대한 반례를 하나 잡았습니다. 305번 문제를 대충 읽어봤으면 재현이란 친구의 논리의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논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재현이라는 친구가 1부터 n-a에 대해서 a가 a 플러스 k보다 앞에 배치되는 확률은 모두 2분의 1로 동일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a가 a 플러스 k보다 앞에 배치되는 사건을 xk라고 준다면 1부터 n-a에 대해서 x1일 확률 px1이 얼마가 되느냐? 그럼 px1은 A가 A 플러스 1보다 앞에 배치될 확률이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죠? 자, A라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셔플을 한단 말이에요. 다 섞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카드가 A를 기준으로 해서 막 랜덤하게 무한대 많이 반복을 하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보다 앞에 있을 확률과 뒤에 있을 확률은 동일하다라는 거지, 그지? 선생님, 이게 계속 앞에 나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선생님 6번 던졌는데 1이 3번 나왔어요 했을 때 맞니? 주사위가 1이 나올 확률을 6분의 3 이렇게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계속 적당하게 섞였을 때 어떤 A라는 카드 기준으로 A 플러스 1이라는 카드가 배치된 확률은 A의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의 생각이 그럼 px1도 뭐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px2도 어떻게 되느냐? a가 a 플러스 2보다 이 큰 동일한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2분의 1이 되고요. 점점점에서 px n-a 확률도 2분의 1이 되겠죠. n-a면 a가 가장 큰 카드 뭐보다 n보다 앞에 있다. 자, 그렇게 해서
x1부터 n-a까지 이 아이들의 모든 확률이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현이의 마지막 논리에서는 이제 논리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재현이 논리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2분의 1을 n-a번 곱하잖아요. 시행했을 만큼. 그지? 맞아요. 그러면 이 사건들이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니?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재현이는 판단을 한 겁니다. 맞아? 그래서 이 각각이 이렇게 배치될 확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모두 재현이가 무엇으로 보고 있냐면 재현이는 지금 독립사건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맞니? 즉 이렇게 각각의 확률일 때 px1과 px2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가, px1과 px2와 px3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가,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독립사건으로 보는 게 이 논리의 오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A 플러스 2보다 앞에 있을 때 A가 A 플러스 1보다 앞에 있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거지. 맞니? 그러면 A가 A 플러스 2보다 앞에 있는 거니까 PX2에 관한 얘기고요. 맞지? 그랬을 때 A가 A 플러스 1보다 앞에 있을 확률이니까 결국에는 PX1 교집합 PX2에 관한 얘기가 될 거예요. 맞지? 그럼 재현이 말처럼 이게 독립이었다면 이렇게 나타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났어야 되는. 즉 이거의 확률이 4분의 1이 되면 재현이의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거가 4분의 1이 안 된다면 그럼 이 논리는 틀리게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가 A 플러스 2보다 앞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놓고 갑시다. A가 A 플러스 2보다 앞에 있다. A가 A 플러스 2보다 앞에 있다. 그럼 A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니? 이 세 개가 되겠죠. 맞니? 그러면 우리가 딴 거는 다 때려치우고 어차피 이 셋 중의 위치 사이에 몇 개가 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 플러스 1의 위치가.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을 샘플 스페이스, 그러니까 표본 공간으로 보고요. 그럼 A 플러스 1이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이거 아니면 이게 동일한 확률로 배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A 플러스 1보다 앞에 있다라는 말은 A 플러스 1이 어디에 들어온다라는 거니? 여기에 들어온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이것은 얼마의 확률로 들어오는 거니? 3분의 2의 확률로는 A가 A 플러스 1보다는 앞에 있고요. 3분의 1의 확률로는 A가 A 플러스 1보다는 뒤에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 자, 그러면 px1 곱하기 px2를 보면 이거의 곱과 같으냐라는 게 되겠지. 그죠? 다르게 되죠. 맞니? 무슨 말이냐? 뭐는 안 된다라는 거니? 4분의 1은 안 된다. 그럼 얼마냐? 이런 말이 되겠지. 이 교집합 B는 일단은 P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X2 이렇게 들어오고요. PX2 뭐니? A 플러스 2, A가 A 플러스 2보다 앞에 배치되고 앞에 배치되었을 때 뭐니? A가 A 플러스 1보다 앞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 PX2는 아까 얼마였니? 2분의 1이 되고 맞니? A가 A2보다 앞에 있을 때 A 플러스 1보다 앞에 있게 되는 확률은 얼마니? 3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분의 1이 아니고 뭐가 됐다?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독립사건이 아니고 뭐니? 종속사건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 재현이의 논리는 틀리게 된다. 그래서 각각의 곱을 다 곱해서 2분의 1을 n-a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합배를 해 나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px1 교집합 x2 교집합 x3는 재현이 말처럼 각각의 확률의 곱이 아니라 어떻게 놓아야 된다고? x1을 일단 되고요. 맞니? 뭐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x1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x2가 일어나야 되고요. 세 번째는 x1과 x2가 모두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x3도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그래서 정확한 풀이는 제시할 수는 없으나 아무튼 지금 이 내용에서 뭐는 틀렸다. 재현이가 독립사건으로 보고 이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는 오류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게 되겠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6번이 대략적으로 논제는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번을 통해서, 그지? 대략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8번은 문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일단 확률을 물었으니까 샘플 스페이스의 개수는 총 지금 몇 칸? 10칸을 가는 거죠. 그죠? 10칸을 가로 세로 5팩 5팩이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최단거리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죠? 아무튼 S1 플러스 S2가 지금 그 두 개의 차이가 19 이상 나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얻는 정보는 S 플러스 S2 이 두 개의 정사각형의 합은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전체 정사각형의 합은 5 정방이니까 25가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넣어서 정리를 조금 해주면 S2는 25-S1이니까 얘를 정리하면 2S1 플러스 마이너스 25가 19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를 정리가 되면서 2S1 마이너스 25가 19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2S1 마이너스 25가 마이너스 1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부등식에서 S1이 22보다 크거나 또는 S1이 3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것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게 대각선을 기준으로 완전하게 좌우 대칭이다라는 건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쪽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S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S1이 제로인 경우를 살펴보면 되겠죠. S1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어떠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S1이 1이 되는 경우는 S1이 1이 된다라는 건 뭐니? 오른쪽 밑으로 한 칸만 있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나간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한 칸 이렇게 지나갔을 거예요. 그 다음에 S1이 2가 된다라는 거는 두 칸을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죠? 자, 두 칸을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든지, 맞아? 이렇게 지나가서 두 칸이 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가면 되니? 이렇게 지나가면 두 칸이 되겠죠. 자, 다음에 S2가 3인 경우, S2가 3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니? S2가 3인 경우에는 어떻게 지나가던가?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든지 이렇게 지나갔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오고 있니? 7가지가 나오고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7이니까 여기서도 7이 돼서, 자, 그래서 이 사건을 A라고 하면 A의 사건의 경우의 수는 14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확률 PA는 어떻게 된다? 10팩 분의 5팩 5팩에 분의 14가 이 아이의 확률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문제가
S1이 9일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S1이 9일 확률. 자, S1이 9일 확률인데, 그러니까 오른쪽 밑으로 아웃칸 가는 거다, 그치? 우리가 굳이 이거를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보니까 지금 9 이하니까 이렇게 푼 거잖아. 아까는 3 이하니까 저렇게 푼 거지. 그럼 S1이 9가 되면 S1이 3이 나오는 게 이거고요. S1이 2가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이 그림 어디서 본 듯한 하지 않아요? 분합이. 그렇죠. 자연수 분할할 때 이렇게 보느냐, 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이거 3은 어떻게 본 거니? 뭐 이거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1 더하기 1 더하기 1. 얘는 1 더하기 2. 얘는 3. 그러니까 자연수 분할을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한 것. 3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3개 이하의 자연수로 분할을 한 거다. 그때 그거 설명을 해줬던 부분이에요. 맞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니? 9 이하로 분할을 하는데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최대 몇 칸이니까? 5칸이니까. 그러니까 5 이하의 자연수 분할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2개로 분할하면 9를 2개로 분할하면 5, 4 밖에 없어. 3, 6이 안 되잖아. 마치 한 칸에 6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5 이하의 자연수로만 분할을 시키면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당연히 9는 안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3개의 자연수로 분할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겠니? 5, 3,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5, 2, 2가 될 거고. 이제 5는 끝났네, 그죠? 4, 4, 1이 될 거고. 4, 3, 2가 되겠죠. 이제 4로도 분할을 끝났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니? 3, 3, 6, 9, 3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자연수 3개도 분할이 끝났네. 맞니? 그럼 이제는 몇 개? 4개, 5개 이렇게 쭉 찾아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1이? 자, 307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A, B, C, D 이런 3면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발을 P에서 하고 출발을 Q에서 하겠다. 자, 그럼 이게 원래 위치는 지금 이래요. 맞지? 그러면 한 번 시행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한 칸씩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한 번씩 움직일 때 한 칸 간다는 자체가 지금 뭐냐면 어차피 그러면 그 다음 시행에서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또 한 칸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붙어 있거나 이거밖에 없겠지. 그래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줄게요.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두면 지금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D1과 D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붙어 있거나 한 칸 떨어져 있다. 맞아? 그러면 D1에서 D1이 될 수 있고요. 맞지? 움직여서 계속 한 칸 떨어져 있다. 맞니? 자, 그럼 이거의 여사건이 뭐가 되니? D1에서 D0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D1에서 D1을 간다니까 지금 이 상황이죠. 현재 지금 어떻게 한 칸 떨어져 있는데, 현재 한 칸 떨어져 있는데, 한 번 시행하고 나서 여전히 한 칸이 떨어져 있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A가 A의 위치에 있던 P를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P가 어디로 가는 확률은? P가 일단은 첫 번째 C로 가게 되면 P가 C로 가게 되면 3분의 1이죠.
P가 C로 가게 되면 그러면 B는 C로 안 가면 되지. 네. 자, 그래서 P가 C로 가면 Q는 어디로 가면 안 된다? C로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니? 9분의 2가 되겠죠. 얘가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니까. 자, 이번에는 P가 C 말고 D로 가는 경우. 그럼 마찬가지 Q가 어디로 안 가면 되니? D로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뭐니? 9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가 이번에는 B로 가게 되면, 자, P가 B로 갔어요. 이렇게 3분의 1로 갔지, 그치? 그러면 Q는 아무 때나 가도 되죠. 확률 1이다 라는 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확률은 얼마나? 3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한 게 얼마야? 9분의 10이네. 원래 한 칸 떨어져 있었는데 1회 시행에도 여전히 한 칸이 떨어질 확률은 9분의 7의 확률로 그렇게 움직인다. 자, 그래서 한 칸 떨어져 있는 것이 계속 한 칸 떨어질 확률은 9분의 7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여사건은 이게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는 흑백 논리니까 지금, 그죠? 그래서 여사건 9분의 2가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거는 현재 두 점이 어떻게 돼 있다고? 딱 붙어 있어요. 현재 두 점이 붙어 있는데 한 번 시행 이후에는 한 칸 떨어져 있을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는 게 되겠죠. 맞아? 그러면 두 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P의 입장에서 봅시다. P의 입장에서는 아무 때나 가도 되죠. 일단 P는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P는 어느 점으로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점으로 한 칸 움직일 확률은 1입니다. 그죠? 그럼 Q의 입장에서는 붙어있던 Q가 P가 간 점에는 못 가겠지. 맞아? 그러니까 1 곱하기 뭐가 되니? 3분의 2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여사건이 D0가 여전히 붙어있을 확률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이런 기본 정보를 모두 얻었습니다. 아니, 자, 어차피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어차피 움직이고 나면 붙어있냐 떨어져 있냐 이거니까. 자, 그러면 문제 1번이 뭐냐면 문제 1번은 확률 P1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1번 P1의 값은 뭐냐? P1은 한 번 움직였을 때 한 칸 떨어져 있다 이 말이잖아. 맞아? 문제에서 보면. 그러면 애초에 지금 시작점이 어디니?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움직여서 떨어져 있을 확률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는 그냥 9분의 7로 종료가 되는 상황이네. 맞지?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D1 플러스 D2가 뭐가 되는 확률? 자, 두 번째 문제는 D1 플러스 D2가 1이 될 확률을 물었다라는 거죠. 1이 되는 거. 그러면 어차피 D1 두 번 움직이든 한 번 움직이든 간에 D2가 아니죠. D1, D2. D1, D2. D가 지금 뭐냐면 DN이 DN이 1일 확률이 DN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D라고 하지 말고 그랬나? 이거를 D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1이면 맞죠? 이거를 이게 지금 헷갈리네. 선생님은 움직였을 때 거리가 0인 거 1인 거라고 위치를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D를 X라고 둡시다. X. 이렇게 정의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다 정의를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러면 이제 안 헷갈리는 거죠. 그럼 D1 플러스 D2가 1이 된다라는 말은 한 번 움직였을 때 거리와 두 번 움직였을 때, 두 칸 움직였을 때 거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D1이 1이고 D2가 0이 되는 것과 두 번째는 뭐니? D1이 0이고 D2가 1이 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더 하면 됩니다. D1이 1이 된다. D1이 1이 된다. 애초에 두 점은 떨어져 있어요. 맞지? 그래서 한 번 움직여서 한 칸 차이가 난다라는 거잖아. 한 칸 떨어져 있다. 이건 뭘 의미하니? 9분의 7을 의미하고요. D2가 제로다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움직였는데 마치 떨어져 있던 점이 어떻게 됐다고? 붙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한 번 움직여서 현재 지금 떨어져 있는데 D2가 제로가 됐다는 말은 한 번 더 움직여서 붙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현재 떨어져 있는 아이가 붙을 확률은 이렇게 묻는 거네.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가 붙는다니까 얘가 되겠죠. 9분의 2. 자, D1이 제로다는 말은 애초에 지금 얘는 어떻게 시작점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맞니? 그러면 D1이 0이란 말은 한 번 움직여서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애초에 떨어져 있었는데 한 번 움직여서 붙었다. 떨어져 있다가 한 번 움직여서 붙었으니까 이때 확률은 9분의 2가 될 거고 곱하기 얘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붙게 되는 거 아니 붙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붙은 상태에서 떨어지게 될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차적으로 움직일 때 2번과 다음의 관계만 묻고 있어요. 자, 그럼 얘가 81분의 14가 될 거고요. 플러스 27분의 4 곱하기 3 81분의 3 12가 4, 3, 12 그러면 81분의 26이 된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를 물었냐면 PN과 PN 플러스 1 사이에 PN과 PN 플러스 1 사이에 점화 관계를 파악을 해봐라 이렇게 됐습니다. PN과 PN 플러스 1 사이에 점화 관계 맞니? 지금 PN의 확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PN이 바로 뭐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PN은 DN이 얼마의 확률이 n번 이동했을 때 DN이 1이 될 확률을 P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니? 네. 그래서 n번 움직였을 때 떨어져 있을 확률이 PN입니다. 지금 정의가 그지? 그러면 PN과 PN 플러스 1의 관계니? PN 마이너스 1과 PN의 관계니? PN과 PN 플러스 1의 관계다. 그지? PN과 PN 플러스 1의 점화 관계를 얘기해요. 피보나치 수열하고 거의 흡사하죠. 그죠? 마치 점화 관계가 맞다. 왜냐하면 떨어졌냐 붙었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PN은 뭐라고? n번 움직여서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럼 PN 플러스 1도 뭐를 의미하니? 한 번 더 움직여서 여전히 떨어져 있을 확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n번 움직였을 때 지금 뭐 할 확률이라고? 떨어져 있을 확률이에요. 그럼 PN 플러스 1은 여전히 뭐 해야 된다고? 떨어져 있어야 되겠지. n번에서 떨어져 있는데 한 번 더해서 떨어져 있을 확률이니까 뭐가 됐니? 9분의 7을 곱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전 위치가 떨어져 있지 않다. 즉 붙어 있을 확률은 1-PN이지. 얘는 떨어져 있는 거고 얘는 붙어 있을 확률이잖아. 그럼 n번째에서 붙어 있을 확률인데 붙어 있는 게 다음 항으로 갔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붙어 있던 게 떨어질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맞니? 그래서 전항에서 붙어 있는 경우와 떨어져 있는 경우를 각각 더하면 다음 항에서 붙어 있는 확률의 점화관계가 성립한다. 자, 그러므로 점화관계는 PM 플러스 1은 9분의 1 PM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점화관계는 됐고요.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반항 구하는 거는 이제 이 정도 일반항은 내가 얘기 안 해도 된다 맞죠? 설마. 좀 어렵겠는데. 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8번 문제. 일단은 유계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유계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스티커를 3장을 받고요. 유계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한 장이죠. 한 장을 받고 유계나 비약수가 나오면 3장을 받아요. 정확하게 느낄상 독립시행의 확률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고요. 자, 4n번을 시행을 합니다. 라고 했지, 그치? 4n번. 전체 시행의 수는 4n번인데, 자, 그러면 4n번 중 6의 약수가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K라고 놓고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1의 시행에서 6의 약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는 3분의 1, 3분의 2가 될 거고, 그죠?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뒤에 보면은 스티커의 개수가 4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커의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 4n번 중 6의 약수가 나온 횟수를 K라고 했으니까 6의 약수가 나오면 3장의 스티커를 받으니까 스티커의 개수를 보면 우리가 3K고 맞아? 그 다음에 6의 약수가 나오지 않으면 한 장씩 받으니까 4n-K번에서는 한 장씩만 받았을 거예요. 맞지? 그래서 전체 스티커의 개수가 뭐가 되냐면 4n 플러스 2K의 장의 스티커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티커가 뭐가 되어야 된다고? 4의 배수가 되어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미 4의 배수니까 K가 뭐여야 된다? 2의 배수여야 된다. 이거의 핵심은 지금 K가 뭐여야 된다고? K가 짝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니? 그러면 일단은 K가 짝수인데 다시 돌아가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보면 전체 몇 번의 시행에서 4n번의 시행에서 K번 꼴로 나타나고 K가 일어날 확률에서는 지금 뭐니? 6의 약수가 나온다니까 그죠? 6의 약수가 나온다니까 3분의 2의 K승이고 3분의 1의 4n-K승이 되겠죠. 그죠? 맞니? 그럼 전체 확률의 합은 시그마 K가 어디에서부터? 0에서부터 4n까지 하게 되면 이게 독립시행의 전체 확률의 합이 됩니다.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값에서 지금 뭘 의미했냐면 K가 뭐일 때만 K가 짝수일 때만 다 더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독립시행의 확률은 나중에 이항분포랑도 연계성을 가지고 이항 정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쪽은 뭐가 되냐면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의 4n승의 전개식과 동일한 거다. 맞아. 이 전개식 중에서 K가 뭐인가만 골라라. 짝수인가만 골라라. 그럼 이항계수의 성질로 갔을 때 이거의 전개식에서 뭐만 구하라? 짝수창의 개수들의 합만 구해라.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마이너스. 이 전개식에서 한쪽에 부호를 바꾼 전개식을 쭉 적으면 폴스타 전개식에서는 부호들이 다 어떻게 돼 있다? 바뀌어져 있다. 맞니? 그럼 그걸 두 개를 더하면 홀수차 전개식들은 다 사라지고 짝수차 항들이 몇 개씩 나오니?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아이를 뭐로 나눈다? 2로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할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의 4n승에서 3분의 2의 빼기 3분의 1의 4n승. 맞지? 그럼 이 두 전개식을 더하면 짝차 계수들만 쭉 남아있잖아. 그죠? 그거를 뭐로 나눈 값이니? 2로 나눈 값이다. 됐어요? 어차피 얘가 짝수니까 이 둘 중에 어떤 부호를 바꿔도 동일한 값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답은 1의 4n승이니까 1이 될 거고요. 이 아이는 3분의 1의 4n승의 확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항 분포랑 연계성을 가지고 이항 정리항도 연계성을 가진다. 이항 분포로 가면 저때 나중에 뭐고 막 이상한 분산들 나왔잖아. 맞잖아. 뭐 4의 K승의 분산을 구하라 막 이러면서 마치 4의 K승의 기대값을 구하라 이러면서 이 계수들이 들어가서 또 이항계수의 성질과 연결되는 무조건 그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무조건 독립시행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하고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한 문제씩 나올 거니까 분명합니다. 아니면 이제 일반적인 복잡한 확률을 구할 건데 일반적인 복잡한 확률은 나올 확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1학년 내용이 더 가깝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아니면 이제 자연수 분할, 집합의 분할, 그 다음에 뭐야 중복조합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느냐를 묻게 될 거니까 그것도 정리를 하시고요. 됐어요. 자, 311번 문제를 파악을 대충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중복조합의 핵심이 뭐죠? 중복조합은 언제 쓴다고? 지난 시간에 자연수 분할할 때. 구별되는. 그렇죠. 상자는 구분이 돼요. 구분되는 상자에 안에 넣는 아이들은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상자에 각각 몇 개씩 넣느냐만 중요해지는 거다 라는 포인트죠. 그러면 이게 상자처럼 보일 수 있느냐? 상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어차피 결국에는 이쪽은 어떻게 가는 것밖에 없니? 이렇게 해서 몇 칸을 가야 돼요? 9칸이야? 이렇게 해서 9칸을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몇 칸을 가야 되니? 6칸을 가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야 돼요. 뭐 한 칸씩 가든. 근데 문제 포인트는 어떻게 했냐면 몇 번만 꺾어질 수 있다. 5번만 꺾어질 수 있다. 그래서 6상자에 담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X, A, Y, B, Z, C 상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6상자. 그래서 X 상자에는 아무튼 이게만 들어가야 됩니다. A 상자에는 이 모양, 또 Y 상자에는 이거, Z, B 상자에는 이거, Z 상자에는 이거, C 상자에는 이거. 근데 구분이 가지 않는 화살표를 몇 개씩 넣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쭉 가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꺾이게 된다. 물론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걸어도 상관이 없니? 밑으로 오른쪽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곱하기 뭐를 하면 되니? 2를 하면 되겠죠. 결국에. 그러면 우리가 보여지는 건 이거예요. X 상자와 Y 상자와 Z 상자에 아무튼 화살표 9개를 담으면 되고 A 상자, B 상자, C 상자에 아무튼 몇 개를 담으면 되니? 6개를 담으면 돼요.
맞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중복조합이었다면 여기에 빈상사가 있어도 된다라는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이쪽은 빈상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다. 빈상자가 있으면 안 된다. 즉, XYZ는 적어도 1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6으로 보고 중복조합으로 풀어도 되고요.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쳐준 것처럼 칸막이를 치면 된다라고 본다면 9개가 쭉 있는데 칸막이를 2칸을 치면 되는 거잖아. 그럼 9개 사이에는 몇 개의 공간이 있니? 8개의 공간이 있고 그 8개의 공간 중에 2칸을 치면 된다. 그치? 그래서 한 선생님한테 오래 배워야 됩니다. 대화가 통하거든. 근데 어디서 다르게 배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무슨 얘기 좋을까? 네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이제? 82가 되고 얘는 52가 되는데 곱하기 2를 하는 이유는 알겠죠? 곱하기 2를 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동일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계속해서 그냥 연달아서 312번 문제도 가지고 312번 이게 312번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 케이스가 딱 뭐 문제를 풀다가 뭐 몇 개를 구하라 이런 거 말고 이제 패턴들을 딱 받았을 때 구분이 가는 상자 이런 문제가 받쳤다. 또는 우리 1번 310번 또는 310번 같은 내용이죠. 그죠? 중간에 부등호가 있는데 부등호 중에 뭐가 끼는 경우에 등호가 끼는 경우에 우리가 뭘로 가야 된다? 중복 조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힌트가 있다면 우리가 312번 문제를 보시면 아무튼 지금 뭐니 x의 집합과 y의 집합에 대해서 그것을 중복조합으로 나타낼 때 이거의 개수가 2개인데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적어봐라. 맞니? 단 n-1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등호가 성립하는데 fa 플러스 1이 f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a가 a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위에 제시문이 없더라도 중복조합이라는 기호가 없더라도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거 중복조합의 확률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A가 1이면 F2는 F1 더하기 1이 되고요. F3은 F2 더하기 2가 되고 F4는 F3 더하기 지금 이렇게 쭉 정리가 될 거거든요. 맞아. 어디까지니? 어디까지 자연수라고 했니? Fm2 Fm-1 더하기 M-. 각자가 이렇게 되는 여태까지 중복조합 문제 풀 때 각자가 이렇게 돼 있었니? 아니잖아요. 가장 쉬운 중복조합 보면 함수를 결정할 때 F1, F2, F3, F4 그 사이에 등호를 끼웠거나 뗐거나 막 이렇게 연달아서 쭉 줬다라는 기억이 나잖아. 그러면 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연달아서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일단은 넘기면 F1이 F2 뭐보다 빼기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여기까지는 되니? 그럼 F2 빼기 1은 F3 빼기 3 이런 되거든요. 그럼 F3 빼기 3은 F4 빼기 6이 되죠. 그죠? 이제 그 다음 뭐가 되겠니? 10이 되거든.
이 숫자에 그냥 이 숫자가 규칙성이 없니? 규칙성이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여기는 1 얘는 뭐야? 1 더하기 2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개차수열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개차수열이 n항에서 n-1항까지 합의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겠니? fm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가 1, 2, 3까지의 합이잖아요. 빼기. 그럼 이게 어디까지 합이니? m-1까지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서부터 m-1까지의 k 이렇게 표현이 되겠나. 맞아. 그럼 이런 부등식들이 쭉 전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집합 x의 원소와 y의 원소를 보면 치역이 될 수 있는 y의 원소가 n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단 말이야. 맞잖아. 그러면 이 f1부터 해서 쭉 전개됐을 때 이 값이 뭐가 됐을 때니? fm이 n이면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럼 f1부터 해서 아무튼 최대값까지가 이런 등호가 쭉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냐? n개를 선택해 주면 되는 거죠. 다음 등호가 붙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서 정의의 개수 n개죠. 정의역의 개수가 n개를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하면 한 개만 골라도 이거 다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쭉 다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니? fm이 n일 때니까 n 마이너스 2분의 n-1 곱하기 n 맞지?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되니? 자, 313번 문제 정리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너무 뜬금이 없습니다. 이거 원래 이 값을 내가 어떻게 구하냐? 그런데 문제에서는 분명히 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니? 제시문을 이용을 하는데 제시문 나를 보면 곱의 미분법이 나와 있고요. 제시문 다에서는 이항 정리를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이항 정리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곱의 미분법도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BK랑 CK의 이런 BK와 CK의 개수들이니까 AK, BK 즉 뭐니? GX의 X의 K승의 개수와 RX의 X의 K승의 개수가 적절히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다음에 BK-1과 CK-1이 있다라는 걸로 봐서는 K승이 아니고 K-1승에 관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맞아? 미분을 통해서 차수가 하나 떨어지는 형태들이 지금 조금 보여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자, 그런데 또 문제를 가만히 봤는데 여기 보세요. PX와 Q와 R의 관계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Q는 P보다 X-1-X가 덜 곱해져 있고 R은 P에 1 플러스 X가 덜 곱해져 있다. 이런 얘기는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이 P와 Q의 관계가 어떻다, P와 R의 관계가 어떻다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자, 일단은 잡아봅시다. 그러면 PX가 뭐냐면 PX는 QX의 1-X의 QX를 곱한 거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니? 맞아? 그러면 다른 거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요. 뭐만 전개하면 되는데 XK의 개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조금 보면 그러면 AK가 뭐냐면은 이쪽 왼쪽은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AK의 X의 K승 이고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예요. XK의 개수를 비교할 거니까. 그런데 QX에 1-X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1이 곱해지고, 즉, QX에서의 뭐니? XK의 개수가 1이니까, 그죠? 1이 곱해졌으니까. 점점점 했을 때, 이렇게 곱해지니까 QX의 개수는 BK니까, BK 곱하기 X의 K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져서 X의 K승이 될 거면 이거는 K-1승의 개수였겠죠. 맞아? 근데 마이너스 X가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니? B에 K-1승에 X K-1승인데 X가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AK와 BK의 관계는 이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문제가 되니? 자, 그러면 저까지는 일단 첫 번째가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고 했니? 뭘 구하라고 했어요? 미분법을 활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미분법을 활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분법을 활용을 하니까 곱의 미분법을 활용을 할 거라서 PX에서 P'X의 개수를 한번 쭉 살펴봤을 때 그럼 얘는 XK승이 어떻게 될 거니? K-1승이 지금 이렇게 되겠죠. 원래 AK의 개수에 X의 K승이었을 건데 미분을 한 거잖아. 그럼 앞으로 뭐가 떨어진 거니? K가 될 거고 얘는 X에 K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정리가 됐을 거야. 얘를 미분한 모양.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그러면 P'X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X의 뭐에 관한 얘기니? K-1승의 개수다. 그죠? K-1승의 개수. 여기에서 K-1승의 개수를 조금 비교를 해볼 건데 자, 그러면 Q'X는 뭐가 되니? Q'X는 이거 좀 이따 볼까? 자, Q'X는 뭐가 돼? Q'X는 n-1에 아니야, 이런 너무 복잡해지는데. 지금 뭐를 잡아야 되냐면 BK-1과 CK-1과 M과 N의 관계를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잡혔고 P'X니까 P'X 그래 이거네.
자, 다시 P'X잖아. 쟤를 고배 미분법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Px를 고배 미분을 하면 m에 1-x에 m-1승에 속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곱하기 뒤에 거 그냥 맞아. 플러스 앞에 거를 그대로 두고요. 1-x에 m승에 뒤에 거를 미분하면 n 곱하기 1 플러스 x에 n-1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게 뭐가 되니 이게? 이게 qx죠. 그 다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rx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너스 m에 qx 플러스 n에 rx가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 자, 다시 P'X에서는 x-1승의 개수가 k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좌변은 이런 모양이 정리가 될 거라고. 그죠? 얘랑 같은 거잖아, 지금. 그럼 k-1승의 개수는 좌변에서는 k의 ak 승이 될 거고요. 지금 뭐의 개수를 살피고 있니? k-1승의 개수를 살핀다. 그죠? 그러면 qx에서의 k-1승의 개수는 뭐가 되니? qx에서의 k-1승의 개수는 k승의 개수가 이거니까 k-1승의 개수는 뭐가 된다고? b에 k-1이 되겠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 m이 붙었잖아. 그 다음에 rx에서 k-1승의 개수는 플러스 r에 c에 k-1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관계식이 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한 바는 ak는 없어요. 전부 다 bck죠. 그죠? 그럼 여기서는 ak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 어디 있니? 여기 있죠. ak가. 그래서 쟤를 넣어서 정리를 하면 k 자리에 ak가 bk-1로 대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m에 bk-1 플러스 n 곱하기 ck-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맞니? 그래서 얘를 넘겨서 정리하면 저게 돼요. m-k에 bk-1 플러스 k에 bk-n에 ck-1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죠? 넘어가는 거잖아 지금. 맞아? 그래서 이 값은 얼마다? 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3번은 그러면 2번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3번도 똑같은 문제인데 2번은 px를 이 세팅으로 시작을 했다고요. 마치 p와 q의 관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3번은 뭐냐면 p와 r의 관계에서 간다고. 그럼 px가 뭐가 돼요? px는 rx랑 비교를 했을 때 1 플러스 x에 r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xk의 개수가 될 거고, 이쪽에서는 xk와 xk-1의 개수가 비교되겠지. 그러니까 xk의 개수로 이쪽에서는 뭐가 되니? ak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는 ck와 플러스 ck-1 이 관계를 가지고 걸겠죠. 동일하게 얘를 어디로 넣으면? 이쪽으로 넣으면 3번식의 값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복잡했지만, 자, 이로써 확률도 정리가 마무리됐어요.